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아빠 찬스의 끝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가족 지분 전부를 회사에 이제 헌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노조는 조만간 이상직 의원과 딸인 이스타홀딩스의 이수지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일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을 쭉 보도를 했었는데요. 2015년 당시에 26살 그리고 17살이었던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 직후에 이스타홀딩스가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올해 3월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51.17%를 545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직 의원 가족 입장에서 보면 3천만 원을 들여서 400억 규모의 차익을 이제 실현하게 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셈인데 예. 이게 사실상의 편법증이 아니냐, 즉 아빠 찬스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 100억 원 넘는 자금 동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동원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여전히 이제 뭐 진실은 뭐 규명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 측은 이 100억 원은 사모펀드로부터 이율 4%로 정상적으로 차입한 돈이다라면서 이 금융 대차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를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당시에 16세였던 아들이 지분 66.7%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에 뭘 믿고 그럼 사모펀드가 100억 원을 빌려줬겠느냐 이런 의문이 이제 남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타홀딩스는 여의도에 이제 한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데 유일한 등기 임원인 딸 이수지 대표가 여기를 실거주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편법 증여를 통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가능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스타항공, 뭐 제주항공 할 거 없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임직원 급여를 축소하고 휴직 신청을 받는가 하면 지금 희망퇴직도 고려한다 이런 분위기이고요. 예. 그리고 노선들에 대해서 다 셧다운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체불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은 약 25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인데도 창업주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임직원인 자녀는 뭐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회사 돈을 사실상 또 유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반발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이 이제 헌납하기로 한 이스타홀딩스의 보유 지분 액수는 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투입한다고 해도 체불임금 전액을 이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나저나 제주항공은 계속 인수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면 임금 체불을 그럼 제주항공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제주항공도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자본 잠시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를 통해서 제주항공은 지금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이스타항공 측이 알아서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이스타홀딩스가 이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기로 한 것도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계약대로 안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예. 여기다가 또 이 매각가를 그러면 110억 원 이하에서 이제 받아라 이 안을 또 이스타홀딩스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주항공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스타항공의 항공노선 셧다운이라든가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인수합병을 전제로 해서 실시한 이런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거를 놓고 두 회사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약속대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지금으로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뭐 임금 체벌 문제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뭐였죠? 이거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이제 보도였는데요. 이분이 사무금융노조 출신이거든요. 지난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김현정 부대변인이 이상직 의원 대신에 이스타항공 노조와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체불임금 250억 원 중에 110억 원을 회사가 우선 지급하는 안 이걸 이제 받고 대신에 노조는 제주항공 측에다가 인수합병에 더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정 부대변인은 자신은 노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각 협상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혹시 매각이 무산됐을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 이스타항공이 좀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수합병이 완전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및 청산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노조 측은 이상직 의원 측의 이런 지분 헌납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지분 헌납을 명분으로 뭔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상직 의원은 2012년도에 총선 출마할 당시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자기 소유처럼 다루면서 자식들에게 이걸 또 편법으로 물려주려고 했다. 이 의혹 자체가 문제인데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도 좀 명확히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서 이게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브루투스 너마저인데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지냈고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비판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경우에는 이분이 이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비꼬는 글을 또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숙 교수가 올린 글을 지웠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 하더라. 이런 것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쓴 글은 부동산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 올린 글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다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기숙 교수가 볼 때는 일본의 집값 하락이라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고 도쿄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전문성 측면에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글을 올렸다고요? 이게 비판이 많아서 글을 지운 것은 아니고 보도가 많이 되는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글을 비공개 처리한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참여정부 때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성공했던 거다라면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높은 인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국민이 실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23일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한 채당 3억 넘게 52% 정도 폭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폭등한 것은 일종의 이제 통계적인 어떤 착시고 실제로 한 16% 정도 이제 올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핀셋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종의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수요가 몰려서 지금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돼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참여연대 지난 29일에 땜질식 뒷북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정책은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추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 등의 세제를 강화한 바도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효과를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히 해명이 되나요? 이 질의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집값 원상 회복을 말했지만 집값과 전세금은 여전히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 답변으로 이 서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 과도하게 오른 집값은 바로 잡겠다 이렇게는 했어도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는 얘기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소득자 주거 대책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것도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의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맞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